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와. 네, 지금 미안해요. 와에서 연말 분위기를 순식간에 솜사탕 물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 들뜬 분위기를 잠재우신 혜영 언니 오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알고 있죠. 언니의 와가 기쁨 맥시멈이라는 걸. 맞아요. 지금 기분이 제일 좋아서 이제 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도 오늘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늘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강혜영이고요. 해방촌의 비욘세의 이웃 사촌이기도 하면서 친구이자 저는 피우다라는 성생활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명 피우다 언니라고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영노자 나왔을 때도 네네.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눠가지고 약간 너무 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영노자에서 놀림을 또 받아가지고. 근데 전 너무 안심이 네, 됐어요. 네. 영노자에서 안 놀렸으면 우리가 네. 뒷담을 한 게 되는데 그쵸, 앞에서 그쵸. 얘기하니까. 공개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타이머를 맞춰놓고 얘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앞에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역시나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성의 있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데 이제 너무 성의가 있다 보니까 마치 너무 성의 있게 상품 설명을 하다가 사람을 3시간씩 세워놓는 혜영 언니처럼 언니가 근데 구매 안 하고. 구매 안 하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다음에 구매를 하시겠지 그렇게 오면은. 근데 저희의 목적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라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방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도 저희의 목적은 판매를 하는 건데 점점점 할 줄 알았는데 구매가 목적이 아니다. 근데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또 맞아. 이제 써봐야겠다는 준비가 될 때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까 비욘세 씨가 막 인터뷰를 일본어로 하시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영어를 하는 건 제가 평소에 들었지만 네. 또 이렇게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시는 거는 처음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서도 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제의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떤 부금 틀어놓은 그쵸, 것처럼. 그쵸. 네, 일본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비혼에 대한 거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번에 NHK도 그렇고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본에는 아직 비혼이라는 말을 아직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뭐 그 선거철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제가 어떤 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얘기는 비욘세는 사실 제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만드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아니면 지지 발언 해달라 이런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한테 권리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나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 뭐 정당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지지한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인터뷰 내용 나올 때 이제 제가 미리 볼 수 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보실 수 있다고 미리 이제 드리겠다고 같이 약간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 걸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네, 그게 또 한 번 나가면 계속 남아있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참 희한하네요. 이게 비혼에 관해서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비욘세 씨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직은 뭔가 일본은 많지가 않은가 봐요. 확실히.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NHK 다큐멘터리 때도 그러니까, 게스트로 혜영 언니가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언론사에 너무 여러 저 사람은 비혼도 아니면서.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나가셨을 때 오늘 게스트분은 뭐 작가 동료인가요? 작가 동료는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했는데 성생활용품점 점점점 했는데 성생활용품점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한글로도 생소한 맞아요. 말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섹스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나가지 않았어.
돈키호테에 어디 막 장막 여러 해 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데로 알면 안 되니까 피우다는 그런 데가 아닌데. 아니에요. 다 그래도 속으로 근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분들 특이하네. 그리고 약간 혜영 언니를 만난 분이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니의 어떤 스타일이 항상 오늘도 블랙 앤 화이트의 셔츠. 저는 인터뷰 있다고 오늘 오랜만에 셔츠 입었는데 언니는 원래 저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포멀하게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언니의 패션 세계가 있는데 맞아요. 원래 그런 갭이 또 매력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제 네. 오늘 탄력적으로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어요. 오늘 제가 피우다 언니도 1시간 만에 녹음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저희가 너무 항상 언니가 말을 길게 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회차가 또 있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피우다 언니가 나왔는데 1시간에 끝나다니.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섭섭할 것 같긴 해요. 다들. 근데 우리에게 녹음실 대여 시간은 2시간이 남아있다. 네, 2시간이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렛츠고고요. 이 방송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나와서 중간중간 언니의 근황을 좀 듣기는 했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잘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라 원래 제가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종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이 너무 예뻐서 막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피우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는 거의 이제 장식을 많이 못하고 가게에 트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뭔가 특이한 트리를 찾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당근에서 핑크 색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을 했어요. 얼마? 크리스마스 트리 거기 들어가는 장식 모든 거 다 해서 3만 원. 근데 정말? 네. 오너먼트 포함해서 3만 원이에요? 엄청 싸죠. 근데 이게 공짜요. 제 키보다 더 커요. 트리도 크고 밖에 놔두기 딱 좋고 그리고 일단은 피우다 외관이 아마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외관이 그린색이라서 이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추천하는 피우다 언니 추천 콘돔이 패키지가 그린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핑크색 트리에 그린 색깔 콘돔을 걸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 당근을 되게 좋아하는데 당근 거래를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이 뭐 제가 오늘 저녁 때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드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 그 파트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가서 강남에서 트리 좀 찾아올 수 있겠냐. 핑크 트리를 득템해야 된다. 참고로 저는 이제 여성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셰리가 수업이 2시간 있으면 학교 수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급하게 막 옷 주워 입고 막 갔대요.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했더니 그냥 거기 사람들 막 보이고 핑크색 트리가 있으니까 딱 저 사람 같길래 그 친구 이제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당근이에요? 이랬대요. 당근 심부름 시키면 항상 당근이에요? 혹시 당근이에요? 뭐 이렇게 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핑크색 트리를 사서 최근에 이제 장식을 하고 나름의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근황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이제 연말 결산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개인적으로 그 트리를 본 사람 입장에서 감상을 얘기하자면 해방촌에 워낙에 뭐 그런 관련된 가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피우다는 멀리서 봤을 때는 비건 스페이스 같거든요. 맞아. 초록색에 약간 우드 계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비건 식료품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근데 핑크 트리가 이제 딱 있으니까 누가 봐도 섹스토이 샵. 아마 그걸 최초에 쓰신 분은 그분이 놨을 때는 핑크 트리라고 해도 섹스토이 샵 느낌이 없었을 텐데 이게 약간 두세 계단 내려가는 애매한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핑크 트리가 있으니까 이거 세계관의 완성이다. 그리고 막 주변에 다른 상인들이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사장님 핑크색 트리 어디서 샀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가게 사장님은 여기에 먹거리가 워낙 많은 동네인데 그래도 피우다처럼 좀 유니크한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콘돔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갈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안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손님 없을 때 바깥에 쳐다보면
싶으면 당당하게 떼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떼가도 되는지 모르고 몰래 떼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 근데 그거는 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를 떼가면서 저랑 딱 쳐다봤는데 눈이 딱 마주치면서 스르륵. 제가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웃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괜찮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잡았다 요놈 느낌 났겠지.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막 서로 너무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방촌에 오실 일이 있다면 핑크색 트리에 걸려있는 콘돔을 떼갈 때는 당당하게 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고 떼갔으면 결국은 절도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거는 이제 네. 언니가 아량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무리 내가 가져가라고 해놨어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떼갔다. 그래서 그렇죠. 현행범을 잡은 건데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막 사람들이 막 가게 들어와가지고 3, 4, 5 모여서 막 저거 떼가세요 이러면 이제 여성분들끼리 막 야, 너 쓸 일도 없잖아. 막 서로 막 까르르 거리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씩 떼갈까 이러면서 막 나가면서 떼가는 거 보면 네. 엄청 재밌어요. 그렇지. 귀여우시죠.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피우다를 처음 갔던 게 제 친구가 피우다를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 피우다를 가야 되니까 거기가 섹스토이 샵이고 근데 섹스토이 샵이라서 콘돔도 팔고 텐가도 파는데 이제 그 친구는 남자였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에 혹은 10,000원 전후에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와서 마니또처럼 막 서로 추첨해가지고 뽑는 거를 할 거여서 자기는 10,000원 이내에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을 사고 싶은데 그걸로 텐가 에그를 생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피우다를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텐가 에그를 사고 저는 그때 그 피우다 퍼스트 에이드 키트가 있었어요. 콘돔 젤 막 들어있는 거. 콘돔 젤 들어있는 거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굉장히 잘 썼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안면을 텄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뿔테 안경 쓴 언니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 교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피우다에 그런 손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선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고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걸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선물은 가지면 기분은 좋은데 내 돈 주고 살 생각을 엄두는 안 났던 선물. 맞아요. 이게 베스트라고 믿는데 섹스토이만 것이었나 라고 생각해서 피우다 언니가 어떤 추천하는 연말 선물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방금 완전 공감 많이 했는데 이게 섹스토이가 희한하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 돈 주고 사기에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막 디저트에 커피 한 잔 10,000원 주고 사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섹스토이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크릿 산타라고 해가지고 해방촌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일단 크리스마스 자체가 큰 이벤트고 그리고 이제 시크릿 산타를 하면 뭐 한 사람에 10,000원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제품을 사는데 뭐 어떤 친구 하루에 2번 온 적도 있어요. 2군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뭐 콘돔, 젤, 뭐 조그만 10,000원짜리 바이브레이터 이런 걸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를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이게 성별에 따라 조금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클리토리스가 있는 분들 유클리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한 5가지 정도를 가격대별로 좋아. 왜냐하면 기능보다는 사실 가격대별로 좀 이렇게 각자 예산이 있으니까 연말에 선물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비슷한 가격대에도 조금 다른 게 꽤 있어갖고 일단 한 5개 정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좋다. 만약에 나는 2, 3만 원대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락스오프 블렛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이 여러 가지인데 22,000원에서 비싼 것도 29,000원 미만이에요. 근데 진동도 되게 다양하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블렛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면은 총알처럼 생겨서 블렛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사이즈보다 조금 긴 정도로 포켓 바이브레이터라고 해서 되게 조그매요. 립스틱 립스틱 크기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진동도 여러 가지인데다가 또 이렇게 모터도 좀 깊게 자극이 잘 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그 락소프 블렛이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판매가 많이 되던 토이 뭐 블렛 바이브레이터 막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제품인데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대도 저렴해가지고 이제 거의 친구들한테 그냥 뭐 좀 저렴하게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이 친구는 이런 거 올해가 가기 전에 입문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 그걸 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5만 원대 정도의 5만 원대는 세티스파이어. 역시
빠질 수 없는. 네. 이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약간 유교거리다. 네. 아직 좀 삽입 같은 거는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살거나 네. 아니면 디자인은 좀 귀여운 거. 네. 그리고 이제 건전지형 말고 충전형 네.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세티스파이어 펭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자주색 리본 달려있는 거.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 많은 라인업 중에서 제가 펭귄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펭귄이 소음이 좀 적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분들도 네.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선물로 하기에 실제로 펭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귀엽고 네. 이거는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하는데 클리토리스를 진동으로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공기로 자극을 해요. 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동그란 노즈에서 배출이 되는데 이제 조금 오묘하면서 입문자가 써도 거친 자극이 아니라서 네. 조금 다양하게 써볼 수 있어요. 5만 원대. 5만 원대. 그러면 이제 7, 8만 원대. 네. 7, 8만 원대 제품은 이번에 또 네. 우머나이저 네. 스타일렛. 오. 우머나이저 스타일렛은 지금 조금 할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세티스파이어랑 우머나이저는 되게 비슷한 제품이긴 한데 우머나이저는 이제 약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세티보다는 조금 더 강하거든요. 네. 흡입식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진공청소기처럼 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플 거잖아요. 근데 네. 약간 이렇게 손보다는 사람과 똑같지는 않지만 혀의 느낌과 유사한데 스타일렛이라는 모델이 우머나이저는 조금 프리미엄 라인이라 가격대가 있는데 스타일렛이라는 모델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원래는 4단계였는데 이제 6단계까지 강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피우다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할인해요? 20%를 그리고 2년 동안 AS가 돼요. 네. 그러니까 받는 분들한테 진짜 좀 이렇게 충분히 근데 2년이면 네. 얘랑 기계랑 나랑 친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우머나이저 스타일렛. 요즘은 뭐 2년이면은 뭐 군대도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도 다 하고 뭐, 맞아요. 네, 뭐 자격증도 하나 딸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맞아요. 것 같아요. 충분해요. 네. 그리고 이제 10만 원 넘어가는 거, 10만 원 넘어가는 걸로 한 10만 원 초반대랑 20만 원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20만 원대 정도 선물이 되면은 그죠 보통 연인들이나 이렇게 많이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10만 원 넘어가는 것 중에서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해서 삽입형을 찾는 분들한테 필요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피우다에서 좀 판매가 많이 됐던 것 중에 잘로 디자이어라는 아이고 저 있습니다. 이게 요술봉처럼 생겼거든요. 네. 요술봉처럼 생겨가지고 핑크색이랑 바이올렛 색깔이 네. 있는데 제가 잘로 디자이어를 보고 정말 빵 터졌던 거는 같이 일했던 네. 후배 작가, 제품. 동료 PD님들이 같이 저희 집에 올라와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너무 막 좋아하면서 꽁냥꽁냥하면서 잘로 디자이어를 사줘가지고 좋은 동료. 아 진짜 근데 본인들이 쓰고 싶은 거를 네. 비욘세 씨한테 사준 거 아니에요? 그거 사러 갔다가 까르륵 하면서 한 명 사고 뭐 다들 뭐 샀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엄청 큰 소리로 아프던데요? 이러면서 클리에 됐는데 아프던데요? 그래서 좀만 작게 얘기해라. 지금 아무리 칸막이 있어도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뭔지 너무 알겠다. 내가 네 작가 선배지 클리 선배는 아닌데 자위 선배도 아닌데 내가 다 알 거라는 아니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네. 그 제품은 그쵸 비욘세 씨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사실 가격대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이 정도 가격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바이브레이터 이미 쓰고 있는 거 알고 있다면 네. 이제 그럴 때 삽입형으로 사주기 좋은데 근데 디자이어는 이제 따뜻해지는 온열 기능도 있고 진동이 아니라 이게 앞뒤로 피스톤 운동하듯이 움직이는데 네. 클리토리스 자극하는 거랑 같이 쓸 때 더 좋아요. 사실은. 어쨌든 80% 이상의 여성분들은 클리토리스 자극을 같이 해줘야 클라이맥스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네. 삽입 하나만으로 쓰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선물용으로 패키지도 되게 좋고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그 비욘세 씨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도 좋아요. 사실 그거는 이미 비주얼이 너무 진짜 세일러문 요술봉 같아가지고 뭐 자주 비욘세에 사연 주시는 뭐 뾰로롱 요술봉님, 이태원 요술봉님도 계십니다만 이걸 꺼낼 때 뾰로롱 이러면서 꺼낼 때가 진짜 빵 터지거든요.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게 뾰로롱 했을 때 그 꺼냈을 때 비주얼과 달리 막 핑크의 피스톤 피스톤 질 하듯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뭐랄까
경망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이벤트성으로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맞아요. 이런 거는 가져갔다가 만약에 안 맞으면 뭐 교환이나 이런 것도 네. 할 수는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네. 뭐 안 쓰더라도 가지고는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품이 이게 아무래도 섹스토이다 보니까 네. 개봉을 하면 교환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항상 개봉 전에 다른 제품을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으면은 꼭 개봉 전에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0만 원대 제품 20만 원대 제품으로는 저희가 아까 우머나이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까 우머나이저 이미 실속형으로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머나이저랑 디자이어가 같이 붙어있는 DIY 세트라는 게 있어요. 어머, do it yourself. 맞아요. 다 DIY 아닌가요? 네, 자위기구가 뭐 맞아요. 뭐 남이 해줄 수 있지만. 그죠. 이거는 이제 DIY 세트는 이 약간 이제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얘네가 있으면 이제 못 무찌를 게 없다. 약간 다 같이 모여서 좀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라서 클리토리스 자극에 효과적인 우머나이저,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을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디자이어, 거기다가 얘네를 좀 더 부드럽게 같이 쓸 수 있는 젤. 이렇게 풀 패키지로 나와요. 거의 그 결혼할 때 삼총사 이바지 음식 이렇게 그 뭐야 스드메 같은 그런 맞아요. 뭐든 3종 세트 같은 느낌인가 봐요. 공구통 열듯이 이렇게 007 가방처럼 패키징을 하면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제품이 의외로 되게 기억에 남는 이 제품 선물해줬던 분 중에 한 분은 얘 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이혼을 해서 이제 친구 이혼 선물로 네, 그거 해주시는 분도 봤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분이셨는데 결혼 선물로 외국인들은 돈을 안 주잖아요. 그 결혼할 때 선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손님들 중에 난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추천받아서 쓰고 싶다. 그리고 사는 김에 그냥 다 갖춰놓고 싶다. 이런 분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좀 명예의 전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5가지를 가격대별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좋다. 근데 저도 예전에 후배 생일날 우머나이저 사줘가지고 약간 그걸 되게 뭐랄까 뭐 에르메스 가방 사준 것 같이 그걸 되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머나이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줬다는 거를 우리 사이는 이 정도 된다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섹스토이 선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끼리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섹스토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은 해야 돼서 맞아요.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섹스토이 사줬을 때 물론 우리는 그런 섹스토이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뭔가 자기의 되게 내밀한 어떤 부분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그럼요. 있어가지고 눈치 없이 또 3종 세트 이제 가져갔다가 괜히 또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떠보듯이 나 요즘에 이런 거 샀는데 너도 이런 거 있어? 물어보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사람은 섹스토이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구나 그런 걸 이제 좀 눈치껏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해요. 연인끼리도. 그러니까 연인끼리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섹스토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섹스토이 이랬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친구가 진짜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특히 연인끼리도 선물을 잘못하면 혹시 이게 무슨 뜻이지? 너무 깊게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나 하나 써보고 싶어 뭐 이 정도까지 그래도 좀 얘기가 오고 가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서로의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는 삽입형 전혀 관심도 없는데 디자이어 사가면 비싸도 쓰지를 못하니까 약간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선물을 하면 좋죠.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어떤 친구가 나 섹스토이 사달라고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친구 애인을 저랑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고 애인이랑 저랑 친구는 친구지만 그렇게 깊은 친구는 아니었어서 안 사줬거든요. 결국 다른 거를 사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냥 우리의 어떤 섹스 라이프에 대해서도
혼세랑 같이 오픈을 하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나중에 있죠. 받고 나서 이거를 뭐 혼세가 사줬다고? 뭐라면서 사줬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안전한 차원에서 네 건 네가 사 얘기하고 이제 다른 좋은 거를 사주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잘 이야기하는 커플 같이 둘 다 아는 사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오해하지 않을 친구들이면은 충분히 좀 재밌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콘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그렇죠. 오히려 콘돔이나 이런 거는 뭔가 그래도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니까 네. 뭐 성생활 하고 있는 거 알고 이러면은 사주기 괜찮은데 근데 조심스러울 때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네. 어쨌든 이거는 좀 정말 프라이빗한 아이템이라서 네.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하게 다가가는 필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섹슈얼한 문제는 나와 주로 섹스를 하는 나랑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친구들이랑 한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약간 위축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저랑 재하 언니랑 크리스마스에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또 피우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브 콘돔, 이브 선생님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지금 콘돔을 선물을 해주는데 그때 약간 너무 웃겼던 게 콘돔으로 줄까 핀돔으로 줄까라고 얘기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핀돔을 안 고르면 내가 빠은 사람이 되나? 아니야. 뭔지 무슨 말인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성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딜도에도 쓸 수 있으니까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그쵸. 콘돔이 좋겠다라고 해서 콘돔을 골라가지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맨님이랑 하면서 깨르르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더 드리고 싶은 거 왜냐하면은 핀돔을 자위할 때 쓰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혹시 이렇게 싱글의 비중이 많을까 네. 이렇게 섹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비중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보단 비욘세 씨가 더 잘 알 것 같아갖고 네. 물어봤던 건데 범용성을 봤을 때는 콘돔에도 뭐 손가락 3개씩 넣어서 어, 자위하시면 그쵸, 되니까 하지만 핀돔을 이렇게 성기에 씌우기는 그렇지. 쉽지 않다 보니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재밌네요. 네. 제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여기 또 방송 빌어서 저희가 이제 비욘세 씨가 콘서트 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언니 피우다에서도 이렇게 줄 수 있냐 해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성생활 용품인 콘서트까지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백화점 콜라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또 뻗어져 나가구나라고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이브 콘돔에서 전체 제품을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드린 게 돼갖고 네, 이브 콘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브 콘돔 많이 쓰세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브 콘돔 주로 쓰거든요. 네, 항상 되게 집에 구비해 놓고. 그게 착용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그 이제 여성분들도 생식 건강을 생각해서 굉장히 젤도 충분히 바르고 조금 유해학 성분을 최대한 피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잘 포장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섹스할 분위기가 됐을 때 주머니에서 꺼낸 콘돔이 뭔가 저는 내 거 따로 있어라고 얘기해서 항상 이브 콘돔을 꺼내는데 네네. 물론 그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데 그런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결제 사인할 때 모나미 볼펜 가져와서 사인해주세요라고 할 때 나 만년필이 따로 있어서라고 내 걸 꺼내는 그런 어떤 간지 이런 게 이제 이브 콘돔을 갖춘 사람한테는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 이브 콘돔을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거라서. 근데 약간 제 시선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섹스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브 콘돔 가지고 있으면 신뢰도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의 생식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그런데 좀 집중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해서 신뢰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이브 콘돔 이브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몽블랑 만년필 같은 그렇지. 콘돔계. 이렇게 꺼내면서 나는 이런 거 그 편의점 콘돔이 별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쓸 수는 있지만 굳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럼요. 네, 좋은 걸로 나는 소중하니까 이브 콘돔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피우다 앞에 콘돔 트리에도 이브 콘돔이 계속 부르주아들이요. 이브 콘돔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거 걸어놨더니 아는 동생이 그 사진 인증샷을 인스타에 올렸더니 언니 내가 가서 다 떼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쓸 일도 없잖아 이랬더니
우리가 코로나라 너무 안 받구나 이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진짜 세상에. 3개 남겨놓고 다 떼갈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미안했는지 콘돔을 사러 왔더라고요. 그분께서. 깜짝 놀랐어요. 잘 살았다. 오늘 잘 살았어요. 무조건 다 이제 가져가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전에 피우다에서 필라테스 선생님한테도 하나 그때 선물로 사가고 막 이랬는데 네, 뭐 포장만 안 뜯으면 교환도 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재밌는 선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신에게 성적 즐거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우다는 성생활에 유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유익한 성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입니다. 설레는 12월 피우다가 여러분의 메리 클리토리스마스를 응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궁극의 섹스토이 우머나이저 무려 20%를 할인해드리고요.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의 질의 삶을 빛낸 탑5 반려가전 구매 시 사은품도 함께 증정합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섹스라이프에 색다른 자극이 필요한가요? 섹스토이에 입문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몰라 어려우신가요? 고마웠던 사람에게 오르가즈믹한 선물을 전하고 싶으세요? 지금 피우다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피우다 추천 성생활용품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피우다.com, 피우다 언니가 들려주는 성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채널 피우다 언니, 매주 업로드되는 섹스 칼럼을 구독하고 싶다면 블로그 피우다라이프.com을 찾아주세요.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오르가즘의 경험, 지금 피우다와 함께하세요. 메리 클리토리스마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하라고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성별로 결혼을 가로막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몸에 대한 지적을 해요? 비욘세의 저 박민지의 비욘라이프 에세이가 위즈덤하우스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신간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소개합니다. 최애 김이나 작사가님의 추천사로 책 소개를 대신할게요. 나는 비혼이 결혼의 반대말이나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 결국 이 책은 비혼이라는 탈을 쓴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고운의 사랑을 다루는 법에 대한 안내서이며 인간이 가진 무한한 기능을 양껏 사용하는 삶에 관한 어드벤처 에세이다. 네, 다시 들어도 벅차오르는 추천사인데요. 독립적이고 고유해서 가치로운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길 바라며 썼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아직도 잊지 않았어? 지금 바로 달려가서 구입해주세요. 그럼 더불어 혼자 살아요. 안녕. 연말 선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근황 얘기를 좀 해보자. 항상 뭔가 전에 혜영 언니 나왔을 때는 반려동물 얘기 했었고 뭔가 약간 주제가 있는 얘기 위주로 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냥 뭐 동네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못 본 지도 오래됐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올해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올해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많은 일이 막 특별하게 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잘 넘겼다? 네. 왜 항상 그냥 우여곡절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소소하게 잘 보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하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황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임시보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육아 난이도 상. 굉장히 육아 난이도가 높은 조그만 아이를 네. 임시보호를 했다가 이제 이 아이가 다행히 독일에 좋은 가정을 찾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공주님이 돼가지고 굉장히 집도 너무 좋고 애가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근데 또 참 이렇게 가족을 찾으려면은 다 찾게 되는구나라고 많이 느낀 게
얘가 이제 이름이 입이거든요. 네. 이름 때문에도 서로 의견이 많아서 이 아이 이름이 입이다, 아이비다. 저희가 독일어로 못 읽으니까 근데 이비로 읽는 게 맞더라고요. 네. 근데 이비가 육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인데 너무 다행히 이비를 입양해 가시는 분이 네. 나이가 좀 있으시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비랑 오히려 시간을 보낼 걸 계속 기대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어머님이 연락 주셔서 뭐 벌써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빨리 보고 싶다. 막 네. 계속 이제 아이 용품도 사시고 근데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치아나 눈이나 건강 관리가 많이 필요한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독일로 잘 가가지고 제가 아마 비욘세에서 그때 반려동물 방송을 안 했더라면 강아지의 인보를 그렇게 할 용기를 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인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방송을 하고. 근데 헤어지는 것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별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근데 이비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또 저랑 와이프랑 둘이서만 하면 힘들었을 텐데 저희는 이미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네. 근데 또 동네 해방촌에 사는 친구가 공동 육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하지. 같이 키웠거든요. 네. 내 친구가 갈 때 진짜 많이 아쉬워했는데 그렇게 이제 공동 육아를 했고 내 친구도 되게 재미있는 게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고양이를 키우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걸 항상 좀 겁을 냈는데 이비를 난이도 높은 애를 인보를 해보고 나니까 네. 아 나도 이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최근에 있었던 근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진짜 잘 가서 좋은 가정을 찾고 이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진짜. 그 아이가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 집에 있는 1.5kg짜리 치아 여름이가 하도 걔한테 텃세를 하고 깡패같이 굴어가지고 걔는 모두한테 텃세를 부리는데 얼마 전에도 그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네. 내려가다가 그 모 택배 기사님이 앞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근데 구면인 거예요. 제가 항상 네네. 피우다에서 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여름이가 맨날 경계하는 기사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군지 알죠. 아이고 맞아요. 여름아 이러면서 여름이야? 여름아 그래서 여름이가 너무 작고 네. 너무 자구마하기 때문에 위협감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여름이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걔가 고쳐야 돼요. 네. 여름이 정신 차려야 돼. 못 고쳐. 여름이는 타격감이 없어서 아무도 그거를 네. 문제시하질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쉐리 언니도 담비가 뭔가 이렇게 하면 확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맞아요. 좀 위협을 할 수 있으니까 혼내면서 여름이가 이러면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너무 귀엽다며 근데 너무 잘 보셨다.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지금 깔깔 웃으시면서 맞아요.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겠냐. 아 근데 진짜 이 타격감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 네. 저희 이제 큰 강아지는 20kg고 얘를 네. 잘못 키우면 누군가에게 정말 위협이 되거나 맞아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엄하게 해요. 저희가 애가 워낙 착해서 엄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엄하게 키우는데 여름이는 엄하게 해야 되는 애거든요. 네. 너무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근데 얘가 치아도 거의 얼마 없고 몸무게도 1.5kg다 보니까 타격감이 없어서 그냥 이제 그래 그냥 네 방식대로 살아라 약간 이렇게 키우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찐으로 이빨 빠진 치와와거든요. 맞아요. 이게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있는 거라고는 강냉이뿐인데 지금 강냉이도 많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쵸. 남을 뭔가 확 해할 수는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버릇없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있어요. 세상 무서운 게 없고 음. 근데 여름이가 또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막 이비한테 막 텃세를 하고 막 옆에만 오면 막 짖고 그러더라고요. 네. 막 물려고 하고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비 옆에서 자고 이비는 오히려 귀찮아하는데 혼자 마음을 열은 거예요. 어느 네. 순간. 그래서 애들이 막 다 너무 잘 지내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뭔가 되게 바쁘다는 핑계로 좀 내가 다른 걸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네. 되게 뿌듯하고 또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사진 보면 되게 웃음이 나요. 그때 사진을 맞아. 보면 아 그래 내가 2시간에 한 번씩 얘 쉬를 치웠지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그런 근황이 있었고 저 근데 너무 나와서 강아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최근 근황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반려동물 얘기했던 특집도 음. 특집이지만 저는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네. 가족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보다는 그 전에 이동봉사 뭐 책에도 나왔고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청취자분 통해서 알게 된 거였고 저 얼마 전에도 그냥 트위터 통해서 알게 돼서 나중에 인스타 계정을 알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위액트라고 네. 남양주에서 그 개 번식 공장이 발견이 네. 돼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봤는데 그 전에는 또 이런 시골에서 짧게 묶여 지내는 이런 시골 개들 얘기를 청취자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같이 키우는 청취자분들 가족들 중에도 시골에서 묶여 지내던 그런 개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 남양주에 있는 정말 개 공장, 농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진짜 공장인데 완전 뜬장에 이렇게 천막 쳐놔가지고 애들이 평생 햇볕도 못 보고 정말 지저분한 환경에 200 몇십 마리의 개가 거기에서 그냥 평생 갇힌 채로 다 녹슨 철창에서 진짜 다 상한 음식물 찌꺼기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이제 방치했던 교배를 하는 때인데,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다 뭐 말티즈라든가 뭐 포메라니안이라든가 우리가 품종견이라고 부르는 펫샵에 많이 가는 어떤 소형견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발견을 하시고 그 봉사자로만 구성된 위액트라는 팀에서 캔넬도 다 이제 막 지원 받아가지고 캔넬 몇백 개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구조해서 옮기고 그 중에는 뭐 탈장은 기본이고 이미 애들 뭐 치아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태고 이제 이런 애들을 200 몇십 마리를 구출을 해서 지금은 임시 보호하는 캔넬에 있으면서 걔네들 이제 하나하나 입양을 보내려고. 근데 그 전에 애들 당연히 예방 접종 같은 거 안 맞아봤고. 그쵸. 뭐 목욕은 뭐 얘기할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올라오거든요. 보초를 서시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을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애들 훔쳐가려는 그런 개 농장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 밤마다 24시간 교대를 서가지고 보초를 서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구출할 때까지 그래서 다 구출하시고 남은 철창에 암수 한 마리씩만 있어도 그 지옥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구로 다 펜치로 해체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봉사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것도 많았고 그 전에는 어떤 막 무슨 믹스견이라고 불리는 이런 정말 시골 순종 친구들 이 친구들 생각을 또 많이 했다가 또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뭐 기부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올해 비욘세를 진행을 안 했으면 그거에 그렇게까지 이입을 했을까? 그냥 막연히 맞아 이런 건 나빠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기는 것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에 모두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내 몸에 좀 더 가까이 있고 내 지인들이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어쨌든 그죠. 더 가까이 와닿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올해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런 이런 털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전보다 좀 더 많이 바뀐 거랑 그리고 내향인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그게 그 전에는 아예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근데 주변에 외향인인 친구들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올해 제일 기억에 남았던 비욘세 에피소드가 내향인 특집이다. 와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그런 게 있어. 그냥 내성적인 건 아는데 그 아예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좀 다른 맞아요. 어떤 막 대우나 그쵸. 이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놀렸잖아요. 막 괜히 같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야 너네 둘이 어색하지 마. 야 쟤네들이 뭐 쟤네들이 붙여주자 막 이런 농담도 하고 맞아. 막 노래방에서 노래 안 한다는데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노래시키고 저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3명 이상이 노래방 갔을 때 노래하는 거 또 싫어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그쵸. 못 봤던 걸 발견한 기회여가지고 비욘세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넓어진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좋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저도 아까 괜히 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비욘세에서 그 방송을 안 했으면 그 인보는 안타깝긴 한데 내가 하지는 못하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해요. 아까 내향인과 오늘 털 친구들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 절친이 완전 내향인, 프로페셔널 내향인 정말 이제 내향인이라면 그 친구를 따라갈 수 없다. 되게 내향인인데
요번에 저희가 그 어떤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 우리 담비 그거, 데뷔했단 말이에요. 제가 또 탄력적으로 빠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가수분이 D.O. 잠깐만요. 큰일 났다 지금. 지금 뮤직비디오도 찍어놓고 지금 가수 이름을 기억 못하고. 세상에. 근데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뮤직비디오를 아티스트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티스트님. DOF 숫자 ED. 그럼 가수 어떻게 이름이에요. 읽어요? 부르는 그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Day of Today. 네, Day of Today인데 네. 요번에 이제 We Don't Have to Cry라는 네. 어떤 미니 앨범에서 이제 그 미닝이라는 미닝즈라는 네. MEANINGS라는 이제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수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각자 다른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 키어들이 모여서 그냥 약간 해피 바이러스 퍼뜨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피우다 가족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제 각자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비욘세 씨면은 뭐 그저 방송 뭐 스티커를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책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맥주잔 가져갈 수 있을 그쵸. 거고 그런 것도 가져갈 수 네.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또 딜도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19금에 걸릴 수 있고 그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템은 아니지만 저를 대신하시는 건 저희 이제 가족들인데 그럼 제가 저희 강아지랑 같이 촬영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좀 우려가 된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제 그 내향인 절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는데 강아지를 그 친구가 저희 강아지 데모거든요. 굉장히 간마더라서 네. 강아지를 무서워하지만 담비는 안 무서워요. 그리고 담비 케어를 굉장히 잘해서 같이 동행해서 중간에 담비 산책해주거나 쉬게 해주거나 간식 주거나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친구가 흔쾌히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친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간식 같은 것도 막 넣어놓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갔는데 거기 이제 다른 촬영하러 오신 분들이 막 아마 담비가 인기가 제일 많았을 거잖아요. 늘 강아지가 네. 있으면 사람들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귀엽다고 하고 막 다가왔는데 이제 친구가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서 강아지한테 이거 하나 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나 봐요. 네. 근데 나중에 같이 촬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분은 굉장히 이 강아지 트레이닝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고 강아지 전문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죠 하면서 그리고 강아지가 되게 착해 우리 담비 너무 귀엽죠 이랬더니 그분이 강아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친구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하니까 이 강아지는 저 친구랑 같이 촬영하려고 따로 온 손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로 게스트로 이제 온 친구인 줄 알고. 근데 친구가 또 이렇게 잠바까지 딱 입고 포스가 완전 강아지 트레이너처럼 해서 간식까지 이거 하나 줄 수 있냐니까 다 이제 따로 오신 분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한테 막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막 그랬는데 친구는 좀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내가 이게 직업은 아닌데 패시터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끼리 막 웃었었거든요. 사실은 강아지 되게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데 담비만큼은 이 친구한테는 그냥 일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다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 영상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아니 너무 훈훈하게 잘 나와가지고 진짜 저는 그 스토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무겁거나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다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맞아. 그냥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 네. 이런 게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좋았고 담비가 자기 자리 제일 잘 찾았는데요. 자기네 집처럼 앉아가지고 맞아요. 담비가 진짜 거기에서 그 항상 제가 담비가 되게 관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담비의 관종 DNA가 그날 다 나왔어. 너무 훌륭해요. 네, 그래서 막 카메라 쳐다보라 그러면 카메라 쳐다보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또 가만히 앉아있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어떤 추억이 생긴 거죠. 이제 담비랑 같이 영상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게 생겼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스밍 돌려주세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지 또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러니까 노래가 되게 좋아요. 네, 들어봐야 되겠어요. 아직 못 듣고 그 촬영 현장 스케치 같은 것만 봤어가지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말에 경사가 많았어가지고 경사도 많고 일도 많고 곽탄절도 있었잖아요. 네, 곽탄절도 네. 있었고 와, 또 책 중세도 찍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너무 축하해요. 네, 너무 신나고 막 그래서 뭐 별밤도 나갔고 진짜 셀럽. 네, 지금 뭐 그런 생각하거든요. 2022년 1월에 나는 죽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행운이 아니에요. 세상이 끝인데 지금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런데 일단 크리스마스 공연이 너무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저도 공개 방송을 못했고 이제 재아 언니도 그동안 팬분들도 많이 못 만났고 그리고 비욘세 청취자도 아니고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에버레스팅 그 팬클럽 이름인데 그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그냥 올해 너무 다들 힘들었어가지고 아까 언니는 되게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비욘세의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맞아요. 특집 그것도 했었죠. 불안 그러네. 특집에도 나왔었어요. 여기 와서 우는 소리는 다 해놓고 힘들지 않았다. 잘 자랐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다 너무 힘들었던 때여가지고 맞아요. 듣고 계시면 청취자분들도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사업자 특집 할 때도 너무 힘든 사람 너무 많고 맞아. 정말 불안 욕망 뭐 별 얘기 다 할 때도 그랬어서 근데 그걸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바쁘니까 바쁜 대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멍 때리는 것보다는 근데 비욘세 씨가 진짜 최근에 결과로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물론 이제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또 뿌듯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네. 봤을 때. 근데 크리스마스 공연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정말 책을 써내는 게 저는 옆에서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진짜 그냥 뭔가 일기 하나를 쓰더라도 누가 이걸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쓰면 네. 그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쉽지 않게 썼죠. 세상에 나가는 글을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쓴 것도 너무 대단하고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긴 했는데 약간 이 또 초능력으로 또 이렇게 최대한 좋은 것만 안고 가려고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는 진짜 코로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미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말 그렇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계속 모든 걸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뭘 해도 계속 제약이 따르니까 이제 좀 많이 지쳐 있구나 내가. 저도 그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코로나가 좀 사라지기를. 정말 저희 또 우리 파워 외향인들끼리 코로나 블루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가지고 뭐, 올해 진짜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랬는데 식당에 가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러니까 그래도 원래 이제 저는 늘 불안한 사람이라서 네. 안 불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가 더 많지만 약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맷집이 생겨서 그냥 불안하면 그래 지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도 제 와이프가 제일 잘하는 한국말이 이제 최근엔 당근이에요. 이런 거 네.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약간 그 한국인 발음과는 다른 그 미국인 특유의 발음으로 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나 이럴 때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태평하다 임마 이러면서 그런 말은 느낌. 쉽다 말은 쉬워. 해결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돌아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 그 말이 저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오래 버텼던 힘 중에 하나가 괜찮다. 지금 좀 불안하지만 나중에 또 안정기가 올 것이고 또 지금 좀 너무 좋은 일이 많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을 또 생각해야지 이렇게 계속 그냥 하루하루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래도 연말이 돼서 생각했을 때 격하게 나쁜 일은 없었다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맨날 그러다가 연말 되면 또 맞아요. 어떻게 다 이러고 살았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쉐리 언니랑 다르게 저희 성남 세라미칼 언니는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저번에 언제 비욘세 전화 연결 때 얘기했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현실 조언, 현실 조언. 네, 왜냐면 사실이니까. 이게 너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맞아요. 실망해.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 거야? 잘 될 거라며 이렇게 될 음. 때가 있는데 저희 언니 굉장히 회의적으로 여러분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근데 뭐 어떡하냐. 그치. 다 이러고 산다. 근데 아까 왜 비욘세 씨가 얘기 좀 전에 한 것 중에서 이제 내년에 막 2022년이 안 올 것처럼 올해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즐기고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일들도 어쨌든 그동안 쌓아왔던 결과물인 거라 가지고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는 진짜 마음껏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지 같은 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빨리 즐길 수 있는 건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낙차가 되게 심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뭔가 평이하게 재밌다 이런 것보다 막 너무 좋아 이러다 너무 우울해 뭐 이것이 인생이다 너무 행복해 이러다가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많았고 그게 팟캐스트에도 많이 드러난 것 같고 나중에 쭉 들어보면 우울 특집 했다가 덕질 특집 했다가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했다가 그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로섬 게임처럼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근데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왜 40살 아리 네.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최근에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막 뭔가 고등학교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이런 속박에서 막 벗어나고 싶고 막 그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져야 되는 책임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냥 이런 거구나. 사는 게 이런 거였는데 내가 너무 다르게 생각을 했구나. 약간 TV에서 보는 것처럼 책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내년이 되면 괜찮을 거야, 5년 뒤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20살 때 생각했던 게 그냥 지금의 모습인 거고 그냥 이렇게 다들 사는구나. 약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요즘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헛된 걸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명상의 힘일까요? 제가 요새 그럴 수도 있어. 요즘 또 취미 중에 오래 가진 취미 중에 명상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뭐 받았어요? 캄이라는 어플이 나 그거 있어요. 유료 결제했는데. 정말 추천해요. 했어요. 했어요. 너무 괜찮아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저는 원래 커피파인데 최근엔 차를 마셔요.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틀어놓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명상을 하는데 그 댕댕이들이 항상 무릎에 앉아 있거든요. 그 명상하고 나면 첫 일주일은 서로 마주 보면서 오늘도 실패야, 오늘도 실패다, 집중을 못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한 10일 정도 됐는데 제 앞에 여름이가 앉아 있고 와이프 앞에 담비가 앉아 있었는데 명상 끝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놨더라고요. 어머 귀여워. 근데 저희가 몰랐어요.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명상에 관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리면 밤에 또 얘기가 이렇게 새나요? 밤에 명상을 하는데 이제 항상 그 루틴이 이제 와이프가 먼저 침대에 가서 명상 어플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샤워하고 나중에 이제 오는데 그 밤에 트는 어플이 막 물소리가 나면서 막 잔잔한 목소리에 어떤 남성분 너무 목소리 좋은 남자분이 막 얘기를 해줘요. 뭐 이렇게 산을 향해 가면 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며칠 동안 계속 들으면서 그 얘기를 끝을 못 낸 거예요. 너무 잠이 잘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냥 항상 방에 침실에 딱 들어가면 와이프가 그걸 틀어놓고 코를 막 드르렁 걸면서 너무 나와 다른 텐션으로 이렇게 잠이 들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어느 날 제가 신상품 바이브레이터가 있어갖고 오늘은 얘를 꼭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충전도 다 해놨겠다. 샤워도 했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명상을 들으면서 옆에 누워서 정말 불경하네요. 지금 너무 불경하네요. 전원 버튼을 진짜 그것도 블렛이라 조그만데 전원 버튼을 켰는데 웬걸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딱 그거예요. 그거. 빰빠바밤빠바밤
진짜 딱 그랬어. 아니 근데 명상 어플을 켜놓고 바이브레이터를 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죠. 어쩌자는 건가요? 근데 이게 완전 소음의 밤이었어요. 소음의 밤. 코 고는 소리와 명상에서 나오는 소리와 바이브레이터를 잉 켰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커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이거를 순간 꺼야 되나? 네. 원래 쓰던 걸 써서 마무리를 하고 자야 되나? 네. 아니면 그래도 바이브레이터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큰맘 그치. 먹고 켰는데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볼까? 네. 그래가지고 다음 패턴으로 강도 올리는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코를 골면서 명상을 듣던 와이프가 벌떡 일어나서 What?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부른 줄 알고. 진짜 몸을 상체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거 컬투쇼에서 들은 얘기랑 비슷하다. 앞에서 선생님이 방구 빵 꼈는데 맨 앞자리에서 자던 애가 네! 하고 일어났는데 걔 이름이 곽부용이었다. 곽부용! 이러는 줄 알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딱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얼른 시트콤이다. 껐는데 이제 명상 소리가 계속 나오고 갑자기 정전기 흐르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I'm sorry. 내가 바이브레이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네. 얘기했더니 셰리가 Jesus 이러면서 거기서 또 불경하게 예수님 이름 맞불러. 그래서 나한테 그거 팔지 말라고. 소음 너무 크다고. 그러고서 다시 잠을 재우고 저는 이제 그 바이브레이터를 지금 팔고는 있는데 제품은 괜찮아서 소음주의라고 써놓은. 근데 명상 어플은 왜 틀었어요? 이제 명상 어플은 자기 전에 와이프가 먼저 틀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동시에 튼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 소리가 이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토리가 끝나면 명상이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온 거고. 그거 아니에요? 영화 인셉션에 막 무슨 라비앙로즈 노래 막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그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 갑자기 그 꿈에서 뭐가 확 침범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었겠나. 갑자기 우주 괴물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혼자 그 밤에 또 엄청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깔깔거리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 드렁드렁 코 골다가 무슨 일 났나 싶어서 대답하고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명상 얘기하다 또 바이브레이터 얘기로 끝이 나죠?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는 직업병이다. 깔때기처럼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직업병이 참 무서워요. 그러면 올해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언니는? 저는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이제 우리 까비. 까비 이제 저희가 밖에서 밥 주던 길냥이 까비를 입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약간 뭐 양줍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택이었어요. 까비가 저희 집 앞에서 항상 기다렸고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하게도 까비가 형제가 여럿이었는데 다들 이제 아파가지고 언젠가부터 애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까비만 이제 잘 버티고 있었다가 저희랑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까비가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애교가 많고 집고양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얘 보면 너무 뿌듯해요. 얘가 정말 얘 여기 안 살았으면 겨울이 되니까 또 더 그렇고 어떻게 밖에서 잘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살도 막 통통하게 쪄가지고 처음에는 막 저희 경계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만져주면 만져주는 대로 그르렁 거리고 그래서 굉장히 올해 가장 진짜 인상 깊기도 했고 제가 항상 고양이한테 간택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장래희망이었는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생겼다 올해. 가장 인상 깊은 일. 비욘세 씨는 어때요? 저는 일단 책이 나오고 책이 엄청 많이 사랑을 받은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이 좀 커리어가 달라지는 분기점인가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혼란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아무리 팟캐스트를 하고 글을 쓰고 했어도 결국은 제 주 수입원은 방송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계속 대외 활동이 많이 잡히고 있고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수익화할 건가 어떤 식으로 원래 하던 일상을 유지하면서 할 건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돼서 그걸로 재아 언니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요 같은 얘기는 언니랑 저랑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심리적인 갈등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하냐. 왜냐면 저는 원치 않았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대로 아무리 한 줌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경험을 이제 점점 하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견디는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뭐
되는 거 하는 거다. 큰 의미부여할 필요도 없고. 처음에는 공연하는 것도 언니가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되게 즐겁게 하기 시작은 했는데 이걸 내가 해도 되나부터 시작해서 뭐 해도 괜찮나? 그리고 잘할 수 있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지금은 하자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저는 오히려 막상 언니한테 언니가 막 이거는 뭐 내가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되죠. 안 되면 제안도 안 들어왔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스스로한테는 좀 그렇게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맨날 하던 얘기대로 되는 거 하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제일 큰 사건은 김희진 아니겠나. 바빠 죽겠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진짜 대단해. 너무 바빠요. 지금 보면. 토요일 날이 공연인데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이 3,000개가 있는데 목요일에 또 화성에서 시합이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덕질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안 이때는 가고, 바빠서 안 그쵸. 가겠다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맨날 뒤지게 고생하면서 배구도 못 봐? 어.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안 가는 게 옵션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은데 배구까지 못 간다? 이번 주 내 인생은 정말 패배한 거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못 자고 막 이랬어도 배구만 갔다 오면 그래 이 어떤 고생한 와중에 나한테 보상도 했으니까 좋은 한 주였다가 되는데 이걸 빼면 이제 불난 거예요 우리 집에.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좋은 있다는 거죠. 거.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게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싸고 그리고 한 배구가 번 가는데 10,000원 막 이런데 영화보다 싸네. 영화보다 훨씬 싸죠. 영화보다 훨씬 싼데다가 영화는 어쨌든 찍어놓은 걸 보는 건데 뭐 눈 앞에서 스파이크 때리고 막 이러는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게 뭐 한 50까지만 살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근데 되게 얘기 들으면서 왜 저는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의외로 그 뭔가 옆에서 봤을 때는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뭔가 뭘 되게 척척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한테는 비욘세 씨는 약간 이미지가 뭔가 시작을 했으면 항상 끝을 보고 네. 그냥 지나가다가 말을 해도 그거를 현실화하고 팟캐스트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지나가면서 이런 걸 생각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 비욘세가 이미 시작을 해서 자리도 잡고 네. 근데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는 모르니까 속에 네. 있는 이야기는 모르니까 근데 또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뚫고 이걸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듣는 사람으로서. 멋있어요. 다음에 배구장 가야 됩니다. 저 배구 실제로 진짜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일단은 제 목표는 와이프를 꼭 데리고 가서 한국 배구를 보여주겠다. 목요일? 내일도 요번 지금... 주만 아니면 돼요. 저는. 아이고. 근데 1월 18일 전에 되면 꼭 가고 싶어요. 갑자기 여기서 배구 스케줄을 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편집자님이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배구 캘린더 열어놓고 지금 북토크를 잡고 계셔가지고 맞아, 진짜 보고 싶어요.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 한번 꼭 가시죠. 네. 지금 재아 언니도 갔고 맨님도 2번이나 갔고 대단해. 네. 다들. 이제 맨님은 그 기업은행에 좋아하는 선수도 생겼어요. 완전 막 입덕 이런 건 아니라도 근데 나는 이 팀에서 이 선수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도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김주영 선수 너무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 이름까지 이제. 플랜대로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큰 그림 그리고 왜냐면 있고. 저는 맨님의 어떤 그런 공허함을 공략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멀리 라우니가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매번 그쵸. 보러 갈 수 없고 너무 그리고 멀고. 그의 직업은 배우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실물을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마치 내가 김이나의 글을 읽으면서 김희진의 스파이크를 보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덕질도 겸덕질을 하면 좀 행복한 그런 행복감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맨님을 좀 공략하고 있죠. 덕질 전문가에. 네, 좀 될 것 같거든요. 많이 근데 넘어왔어요. 보니까 같이 2번이나 벌써 가고. 네. 근데 진짜 그런 뭔가 내가 집중해서 덕질을 하건 그렇게 취미가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바쁘게 일만 하거나 이러면 어느 순간 지쳤을 때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인이 되고 뭐 작가로 데뷔하고 뭐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뭐 대학생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게 내가 덕질을 시작하면은 내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내가 덕후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에도 썼지만 어쨌든 김희진 팬클럽을 이제 주접단이라고 부르는데 나한테 더 씌워진 되게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비욘세 진행자고 뭐 10몇 년 차 작가고
뭐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모습 같은 게 있는데 그 배구 볼 때는 그냥 나의 그 모든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배구 팬 한 명으로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네. 근데 데뷔 좋다. 1년 차입니다. 지금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행복해요. 올림픽 이후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그러니까. 4개월 된 거예요. 7월 말 8월 초 이때부터니까 좀 있으면 이제 5개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번만 실물로 경기하는 거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지금 배구를 따라다니다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내 경기를 다 보고 지쳐서. 있고 이루지 못한 게 하나 있다면 그 배구를 보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배구 보면서 맥주를 먹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경기 날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배구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 이루는 가서 게 보니까 아쉬운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것도 해보고는 싶지만 어쩐 실물 김희진 선수를 보는 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오나. 근데 보통 그게 막 지역이 여기저기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저기서 해요. 그죠. 그럼 막 멀리도 가요? 김천 가고 뭐 대전도 가고 광주도 이제 좀 있으면 가고 인천도 갔고 지금 뭐야.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지금. 아마 다음에 너무 멀리서 해서 못 가는 경기가 있을 때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보는 거죠. 멀어서 못 가는 건 없어요. 표정 멀어서 못 지금 가는 건 진심이야. 멀어서 못 가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코딱지만 하다는 거를. 1일 생활권이라고 옛날에 지리 수업 때 배운 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게 사랑이 이만한데 못 갈 데가 어딨어?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닌데. 뭐 걱정이야? 나에게는 차가 있고. 근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죠. 네. 대중교통 타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쉽진 않죠. 코로나도 그쵸.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서 가면서 로드트립처럼 막 맛집도 가고 그런 너무 것도 좋은 되게 것 즐겁고 그래서 김천 경기 할 때 짐송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숙소 정해놓고 그래서 막 성심당도 부시고 뭐 제가 어릴 때 가던 맛집도 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천이 경기장인데 대전에다가 숙소를 잡았어요. 내려가면서 대전에서 맛있는 거 먹고 김천에서 경기 보고 올라와서 그렇게 올라오면은 다음날 운전을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취미가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힐링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피곤해도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스케줄이 많은데 이것까지 못하면 이라고 생각이 들면 근데 그거는 진짜 찐 덕질인 것 같아요. 재아 언니가 저를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거의 매일 만나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데 배구 얘기할 때 표정이 다르고 이런 거 보면서 언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덕질을 안 해봤대요. 한 번도 10대 때도 안 해봐가지고 맨날 저한테 막 되게 왜 그 알러지 있어서 어떤 음식 못 먹는 친구들이 괜히 야 듣기라도 듣자 어떤 맛이야? 막 이렇게 귀엽게 물어볼 때 있잖아. 그런 느낌. 어떤 기분이야? 덕질 정확히 어떤 느낌이야? 막 이런. 진짜 궁금해. 덕질을 안 해본 사람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덕질을 안 해봐가지고 약간 이게 덕질인가 하다가 며칠 뒤에 보면 제가 전혀 그 일에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쉽게 덕질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한번 크게 옵니다. 진짜 왔으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긴 하다.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저도 진짜 지난 10년이 너무 정말 부끄럽거든요. 프로 데뷔한 지 지금 10주년 됐는데 그동안 뭔 대단한 일 하겠다고 지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누구든지 그렇게 한번 덕질한다고 걸리면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공연하는 것도 킹 작가님한테 언니는 와야 되지 않아? 라고 하려고 했는데 김재환 씨 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장충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서로. 그쵸. 될 때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치. 너무 재밌다 이거. 근데 서로 그거 만약에 덕질 안 하는 친구면 또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그걸 하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죠. 오히려 가라고 등 떠밀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님도 이제 조만간 또 배구 덕질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저같이 어떤 그 덕질 LI인데 윈드 LI 뭐 지금 뭐 몬베베 LI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다 틀면 재밌다 다 들어주고 다 같이 봐주는데도 입덕을 안 했으면 사실 얘네들은 텄다고 봐야 되긴 해. 그쵸. 그래서 맨님도 뭐 재밌네요 라고 하는 게 너무 고지것대로 오고 오란다면 오고 가란다면 가고 가면 또 앉아서 재미있게 앉아있고 근데 덕후는 아닌 걸 보면서 아 이게 캥 작가님이 말했던 어떤 슬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호의야 호의. 맨님의 호의. 그냥 이제 진짜 경기 구경하러 가는.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재밌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그게 뭔가 덕질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 덕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누군가가 뭐 운동이나 네. 뭘 하나를 되게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늘 되게 부러워요. 그게 내가 잘 못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진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거 틀어놓고 방바닥 따뜻하게 해가지고 담비랑 누워있거나. 근데 너무 행복하게 들리는데요. 담비 빗질 해줄 때. 네. 그게 되게 담비가 털이 많아서 일이 되게 많은데도 막 그거 빗질 해주면서 그리고 막 빗질 해주면서 요즘에 많이 하는 건 담비한테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담비만의 송이 있어요. 제가 만든 그 담비 이름 넣어서. 그러면 담비가 눈을 막 이렇게 감으면서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 둘 시작. 담비야 나는 너를 사랑.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개사를 한 거죠. 근데 아니, 나는 또 막 뭔가 이런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요. 그냥 가사를 막 그때그때 다 넣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조용히 강아지들 귀가 민감하다고 해서 조용히 불러주면은 눈을 이렇게 반쯤 막 감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래서 가끔은 그 생각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내 자신이 네.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나한테는 이런 게 약간 취미나 덕질 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덕질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낙. 예, 나의 낙 그냥 스트레스 풀리는 것 중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너무 좋지. 그게 어떤 인생의 낙이라면 덕질은 낙! 이런 느낌이라는 게 다르지만 낙은 낙이다. 그렇게 다르구나. 그게 달라요. 그게 다르구나. 근데 둘 다 똑같이 소중한 건 너무 맞아. 이해됐어 뭔가 지금.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덕질 안 한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의 삶에 재미있는 게 없느냐? 근데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이해된다. 네. 왜냐면 저도 뭐 그 전에 이나 작사님 덕질은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지금 그게 다르겠어요. 근데 뭔가 톤이 다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어쨌든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얘기한 사이에 또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도대체 왜? 1시간 안에 끊겠다고 했지만 지금 왜 안 끊고? 너무 고맙게 그 맨님이 저 네. 이번에 콘서트 하는데 피우다 이브 콘돔이랑 소포장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맨님이랑 저랑 이제 이름 부르는 이제 좋은 친구 사이가 됐는데 너 그거 일 진짜 많아. 그러면서 저번 그 공개 방송 때 그걸 다 포장한 다음에 뿌수미님이었나 알아누웠다고. 그게 은근히 완전 일이다. 맞아요. 같이 하면 금방 하는데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해주러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주고 다음에 영노자 방송 때 이제 서로 품앗이 하듯이. 그래서 지금 오기로 됐는데 6시까지 피우다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시 23분. 지금 너무 위태로워가지고. 아니 심지어 물건은 지금 비욘세 씨 집에 그쵸? 있는데 네. 6시까지 피우다로. 피우다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가야 가야겠다. 되고 이래서 저희가 원래는 뭐 올해 있었던 인상 깊은 일, 연말 결산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명상하면서 자위한 얘기 그리고 결국은 또 김희진 선수 얘기 맨날 지네들 만나서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그쵸. 죄송해요 여러분. 했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짜여져 있는 에피소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비욘세는 원래 이런 톤이니까 라고 정신승리를 좀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을 바꾸면 되죠, 뭐. 우리가 의도한 거는 뭐 연말 결산 같은 거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또 그 100회 특집 기다리고 있거든요. 1월 달에 100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비욘세 결산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고 지금 비욘세 타임캡슐 특집도 해야 되지. 지금 100회 특집도 해야 되지. 와, 진짜 12월이 벌써 100회. 너무 바쁜 달인데 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알아두시고 열심히 늘 들어주시고 자정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소감은 또 얘기해야 되니까 소감 한 15분 언더로 15분은 15초 안에 15분 아니 안 돼.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어. 또 인사와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연말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다들 이제 저희는 물론 좌충우돌하다 자유 얘기하고 아이고. 덕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들 어쨌든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든 일이 많았다면은 그거를 잘 이겨내고 또 다른 해를 기다리는 내 자신을 칭찬을 해주시고 좋은 일이 많았다면은 그걸 또 더 충분히 즐기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2022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거의 대통령 송년 메시지 같은. 너무 좋다. 갑자기 말하면서는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바바바바바 머릿속에서 자위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이게 우리가 근데 비욘세 가족분들한테 연말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그게 좋았어요. 우리가 이 녹음실에 아크릴판이 코로나 이후로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표정이 그라데이션처럼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어머 이런 표정으로 그랬는데 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저야 뭐 다음 주에도 인사하고 다다음 주에도 인사하겠지만 내용이었어가지고 저는 2021년은 진짜 비욘세랑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되니까 연말 소회를 담아서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그중에는 이 얘기는 방송에는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추가로 추신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상상도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 아이디를 처음 본 게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는 재밌는 얘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너무 웃기고 이런 거 재밌고 이런 운동 하고 있고 이런 덕질 하고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견디고 팟캐스트를 들을 마음의 여유나 있었을까 싶었던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잘 건너서 연락을 주시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연말 되니까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막 다 답장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답장을 섣불리 쓰기가 어려운 무거운 일들 겪으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어떻게든 됩니다. 어떻게 뭐 사라지더라고요. 열심히 맞아요, 하면. 여러분. 네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와서 언제나 비욘세가 그런 방송이듯이 그냥 인간이랑 말하기 싫을 때 정적은 싫을 때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좋다.